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오코성님, 그리고 김승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세 분이서 뭐 짜고 오신 건 아니죠? 추워서요. 추워서. 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김호정랑 새로 산 거라서. 네. 오늘 또 이렇게 남자 세 분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자 세 분이 심지어 이렇게 정장을 딱 차려 입으시니까 오늘 녹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스위스에서 노동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61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직장 내 동기부여도, 그러니까 노동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중에 몇 점을 받았을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그리고 몇 위를 했을지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한 5에서 6점 사이에 있을 것 같고요. 5에서 6점.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만족하는 수준이 그 정도이지 않았나?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을 하지 않을까? 한 32 정도는 하지 않을까? 네, 점수는 몇 점 정도? 한 7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7점? 그래요? 좀 다른데요? 네. 4점, 3점, 4점? 3점, 4점. 그래서 61개국이면 57위? 57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김성우 부장님이 가장 좀 과대평가를 하신 건가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애국심이죠. 네. 이야, 애국심. 매국노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애국심이라고 본인이 무슨 가장 지금 근로에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한 중간 정도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1등은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이야. 네. 생각보다 정말 낫네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됩니까 이게? 그냥 축하해드리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4.64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54위. 가장 좀 최하위권에 뭐 가깝죠.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매긴 점수였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직업에 만족해, 나 이 직업이 너무 좀 좋아, 행복해 라기보다 네. 어떻게 하면 나는 뭔가 새로운 걸 더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너무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생각보다 저는 오코성 팀장님이 5점에서 6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저 회사 직원분들이 직무 만족도가 높은 걸 알아요. 평균 이상인 걸 알아서 무조건 저보단 낮아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 그러면 이화이 한영은 뭐 거의 뭐 천국이겠네요. 신의 직장 수준인 거죠. 이야, 미소가 끊이지 않는 걸 보세요. 역시 네, 자기 직장과 자기 주변 사람들의 점수가 좀 반영이 됐다. 저도 저희 회사 뭐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이제 주변에 다른 이제 지인들이 봤을 때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생활에 책임을 지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업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위한 뭐 업을 하면은 되게 의욕이 행복한 있을 거겠지만 텐데. 예. 대부분 뭐 이제 가정에 그리고 주변에 그런 뭐라 그러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한 직업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회사의 네임밸류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만족도가 제가 그렇게 높게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그 2017년도 작년에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그 글로벌하게 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네네. 대상으로 하는. 거기서 그 한국 내에서 같은 산업군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굳이 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이럴 때 한번 꼭 해야. 예.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자랑 한번 해주세요.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 그 결과를 보고서 드는 생각은 네네네. 아무래도 좀 기대 수준이 너무 높지 않았나. 왜냐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 많고 잘 산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뭔가 남의 떡이 커 보이거나 더 높은 거를 지향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보더라도 본인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왠지 이런 게 좀 많이 반영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인 좀 비교 심리 같은 네, 것들이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 조사를 놓고 한국의 헝그리 정신이 좀 부족해졌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좀 잘못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헝그리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뭐 밀레니얼 얘기도 했고 워라벨 얘기도 했었지만 그냥 내가 가진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데 익숙한 것 뿐이지 그걸 헝그리하다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투지라는 단어가 좀 맞는데 투지, 투혼. 그렇죠. 이게 헝그리 정신인데 요즘에 네. 이 투지가 약한 거는 좀 맞지 않나? 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녹화하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을 네.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불성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단어들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인사불성 주제는 직업정신이었습니다. 직업정신. 뭔가 투혼, 투지,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헝그리 정신, 직업 정신. 뭐 차차 얘기를 해보겠지만 오늘은 꽁트 없이 또 사진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저분 혹시 아세요? 누군지? 저분 아시는 분? 하체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아, 다 모르시죠? 저 사진도 본 적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더 현장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대단한 그런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텍사스에 계신 콕스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콕스시래요. 근데 어떤 거리에서 수도관이 지금 파열이 된 상태예요. 사고 현장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수도관이 저 물속 깊숙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수도관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냅다. 그래서 저분에 대해서 막 직업 정신이 정말 투철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사진이라고 네. 합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못하고요. 네. 물안경이 있었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왜 물안경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물안경이 있어도 진흙탕 물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제가 저 직업을 하고 있다면 저는 저 똑같이 했을 것 같고요. 오. 제가 하는 일이 저 수도관을 수리하는 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은 어쨌든 지금 저 상황에서 저거를 수리를 해야 어쨌든 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멋지시네요. 제 직업 정신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네요.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야만 하면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약간 팀장님이랑 또 조금은 다른 게 네네. 되게 형이상학적인 뭐 저희를 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아니고 아, 예. 저런 상황인 걸 알려주고 저거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돈을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딜을 하겠다. 영업이면 그럼요. 오. 일하시는 분들의 기본 조건은 근무 조건이 바뀔 때마다 페이먼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저분이 그러고 보니까 이미 하셨을 수도 있어요, 딜을. 뭐 그건 알 수 없으나 예,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라고 하면 해야죠. 하는 그러네요. 건 맞죠. 네. 직무의 차이가 달라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무의 차이가 나온다. 어찌됐든 텍사스에 계신 콕스 씨는 저렇게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칭찬을 받으셨는데 그렇네요. 이 직업 정신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직장에서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정신? 결국은 직업 정신이라는 거는 결국 그 직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는 직업이 뭐 돈을 잘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뭐 이제 아픈 사람 그리고 이제 아프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고 그런 거를 고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라는 것은 뭔가 이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을 양성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 직장인으로서의 물론 계약 관계에 있는 직장인들이지만 직장인들이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보여주는 직업 정신은 그 회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맡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그거를 갖는 게 직업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에 있어서 이제 각 직종마다 조금씩 갖는 의식들이 좀 다르긴 할 텐데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테그리티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IT 기업이나 뭐 게임 업계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뭔가 독창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될 것 같고 직무에 따라도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재무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자금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직업의식을 갖게 되실 거고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뭐 안에 있는 좋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회사에 만족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래 다니게 할 건가 그런 거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겠죠. 네. 제 입장에서는 약간 직장은 뭔가 돈을 버는 수단 이쪽으로 더 많이 지금 시대에 좀 많이 그렇게 간 것 같아서 뭐 교사로서 뭐 미래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 의사로서 뭐 이렇게 직업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 초년생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MC 분께서 말한 것처럼 네네네. 막 그렇게 느낄 수도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 게 직업 정신이란 것이 네. 뭐 애당초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직업 정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뭐 저도 신입사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냥 예. 여기가 월급 많이 줄까? 그쵸, 그쵸. 뭐 어디 딴 데 더 돈 많이 주는 데 없을까? 더 편한 데 없을까? 네, 더 편한 데 없을까? 네. 지금 힘든데 뭐 더 편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직업에 그 몰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직업 정신이 저처럼 아예 없다가 예.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직무에 집중해 갈수록 직업 정신이 좀 점차 커져가는 게 아닐까라고. 인사 업무 하시면서 네. 호성님께서는 뭐 성향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네. 제가 어떤 업무를 했을 때 가장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면서 잡을 선택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네, 저는 하셨어요? 이게 좀 남들하고 좀 다른 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지금 김 대표님 계시지만 저는 영업을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제 스스로의 갖고 있는 역량을 봤을 때 영업을 하면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좋아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할 수 그렇죠. 있는 예. 업무가 저는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이 상품을 되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그거를 고객 앞에 있는 고객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팔 수 있는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역량도 잘 갖추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막상 영업 직무로 이렇게 서류를 다 이제 입사 지원서를 넣었을 때 영업 직무로 뽑아주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서류 탈락하고 그 이후에 고민을 했을 때 제가 그럼 뭘 과연 잘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거를 외부 고객이 아니라 내부 고객으로 돌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부 고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럼 내부 고객을 영업하는 부서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게 저는 그게 인사 부서였어요. 이야. 네, 멋있으시다. 그래서 저는 인사 부서를 하는 게 저한테 잘 맞을 거라고 했고 이제 우연찮게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고 저는 인사 부서가 이제 내부 고객을 위해서 영업하는 자리라는 철학을 갖고 업무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야, 이 멘트 뭔가 자소서의 제목으로 쓰고 싶어요. 그렇네요. 외부 고객에서 내부 고객으로. 이게 뭐지? 하면서 읽어볼 것 같은. 좀 느낌이.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제도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제도를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파는 마음으로 그 제도 이제 뭔가 보고서 같은 거 만들 때도 고민해서 만들어라. 이 보고서를 누가 사주는 거냐. 그러니까 판다라는 느낌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멋있네요. 와, 되게 신선한 접근인데. 저랑은 완전히 반대돼요. 제가 부끄럽지만은 저도 물론 인사팀 수시 채용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네네. 수시 채용으로 인사팀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내가 뭐 인사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그런 게 없었고 저는 옥 팀장님과는 완전히 반대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쳐내다 보니까 저는 재무도 안 될 것 같고 영업도 안 될 것 같고 차악을 고르신 거예요. 네, 그러면? 남은 게 그냥 인사밖에 없었어요. 인사랑 뭐 마케팅 정도 있었는데 인사에 먼저 합격하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사랑하시잖아요, 인사를. 네, 뭐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되게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되게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뭐 영업을 하다가 좀 바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게 영업을 한 직장 한 직군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막 산업군 옮겨가면서 영업을 그쵸, 했었거든요. 예. 네. 사회생활한 지 지금 9년 차인데 약간 뭐 영업이지만 내 제품을 팔아야 되는 게 1차적이지만 내가 언제 또 뭘 팔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팔아보자라고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얼마 전에 또 그 다른 선배님가 저한테 그냥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걸 감수하고 살아야 돼. 영업은 그런 거야.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탓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나를 팔면서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늘어난 그러면서 직업 정신이 조금 더 바뀌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분 말씀만 들어보면은 뭐 정말 직업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세 분을 지금 모셔놓고 네, 좀 교과서 세 개를 들고 있는 느낌인데 자, 세 분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 나는 직업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장님부터. 부끄럽긴 한데 뭐 그렇게 투철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사실은. 왜요? 네. 왜요? 아까처럼 그 파이프 고축에서 전 진흙탕 속에 못 들어갈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그분의 직업 정신이고 인사 쪽에서는 또 이렇게 업종을 나눠 본다면은 네. 그쪽에서는 투철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투철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은 네. 계속 저는 직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계속 그 노력을 하거든요. 처음에도 그 인사 직무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들어와서 네. 이 직무가 정말 맞는 건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마케팅으로 틀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나 이제 인사 직무를 해야 되겠구나. 자이든 타이든 결정을 한 순간부터는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지? 단순하게 뭐 인정받고 그거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근데 또 웃긴 게 인사 직무라는 게 요새는 교육도 많고 그랬지만은 저 때만 하더라도 이러니까 좀 나이 많아 보이는데 예. 네. 뭐 그 얼마 지나지 않은 이전 옛날 얘기만 하더라도 교육이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실제 정말 업무를 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아름아름 물어보고 어디 연관된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뭔가 좀 직무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직무를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저 사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요? 예,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현재 내 인사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여지껏 계속 노력해왔다. 이건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계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신입사원 2년차 때였어요. 네. 2년차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사가. 아.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나는 원래 마케팅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케팅으로 바꾸겠다. 자기 최면을 거셨군요. 네. 나는 마케팅이다. 네,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막 네, 짓을 이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내부 전배를 해달라. 아니면 나 퇴직하고 다른 회사 마케팅으로 가겠다. 와. 예, 정말 공식적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선배님이 제 사수죠. 갑자기 이제 뭐 제 뒤통수까지 치진 않았지만은 되게 잘 저한테 뭐 그러지 말고 한번 너 위에 사람들 한번 하는 일을 보고 또 네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일을 계속 했을 때 그래도 아니면은 뭐 바꾸고 어떻게든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한 달 만에 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할 만한데? 우리 옥 팀장님은 정말 좋아서 막 이렇게 하시지만은 저는 철이 좀 뒤늦게 든 거죠. 내가 이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계속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싫어하시고. 지금도 싫어해요. 그런데 네. 이거는 내가 할 만하겠다. 그리고 때때로는 보람도 느끼고 이거 그래도 좀 내가 남들보다는 비슷하거나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 한번 여기로 계속 해보자. 승부를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때때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채용한 분들은 굉장히 또 회사에 잘 다니시고 또 성과도 높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분들이 이제 칭찬도 하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임원분들한테 칭찬받은 게 제일 컸군요. 인정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네. 그때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그렇겠죠. 네. 네.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계기들을 몇 차례 겪고 나서 맞습니다. 이제는 아직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힘들지만 속 좋아하진 않지만 네. 네. 어쨌든 직업 정신은 생겼다. 맞습니다. 호성님은 어떠신가요? 제 얘기가 뭐라 해야 되나 되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쟤는 왜 저러지라는 표현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아니 도대체 생각을 무슨 하는데 얘기를 하시려고요? 얼굴에 투철이라고 써 계세요. 네. 저는 그 HR 부서가 뭐 간접 매출 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원하는 부서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직접 매출에 관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최전방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HR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HR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회사원으로서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은 직접 매출 부서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회사를 일하게 하는 좀 나중에 로봇이 대체를 하면 모르지만 사람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결국은 뽑아주는 사람이 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합한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주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면 제가 누구보다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각 부서에 요구하는 업무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앉아서 이력서를 받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직접 가서 발로 뛰고 콜드콜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회사를 제가 들어서 30명에서 지금 100명까지 이야. 늘려놓은 상태고요. 이제 저는 채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결국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켜주면 그 매출을 일으킨 게 결국 저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 사람들이 오래오래 회사를 만족하면서 다니게 되면은 그것 또한 제가 매출에 기여한 거기 때문에 저희 HR팀은 항상 회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라는 교육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방송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투철 써 있네요. 네, 떠 있어요. 이거 인정합니다. 예. 원래 그 스트래테직 HR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정말 사업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제 인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옥 팀장님은 이미 그거를 몸소 아예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오늘 많이 배워가실 것 같은데. 네, 이미 많이 배웠고 예. 정말 기회가 되면 꼭 나중에 한번 같이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채용을 아니 그러니까 오늘 뭔가 의상이 세 분 이렇게 입고 오셨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뭐 어찌됐든 뭐 두 분의 좋은 결말을 뭐 기원하겠습니다. 아, 예. 어쨌든 호성님한테는 충분히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아요. 예. 투철하십니다. 인정하고 별 5개 드릴게요. 네, 옥투철. 네. 제 대표님은 굉장히 투철하십니까? 작아지네요 갑자기. 제가 자꾸 이 마지막에 드려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예. 괜찮습니다. 뭐. 예. 저는 직업 정신이 투철하냐는 질문에 그냥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어릴 때부터 집에서 뭐 아버지나 어머님한테 배워왔던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뭐냐면 그냥 어릴 때 아버지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본인도 뭐 그냥 없이 사셔서 회사 오래 다니면서 그냥 자두성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본인보다는 좀 낮게 사셨지만 저한테 뭐라 했냐면 돈 없고 백 없으니까 그냥 너는 네가 혼자 알아서 해야 돼.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이거. 네. 그러면서 그래서 네가 할 건 네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야 돼. 신세 지지 말고 신세 졌으면 갚아야 되고 그 이상 해야 돼라는 얘기를 그냥 농담삼아 툭툭툭툭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향이 계속 발전되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랑 잘 맞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얘기했던 저를 팔러 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는데 그걸 직업정신이 투철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약간 낯간지럽고 좀 스스로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치는 대로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굳이 투철한 쪽으로 너무 두 분이 잘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굳이 투철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포장해서 하자 보면 그 얘기는 그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어떤 타이밍에 가서든 기회를 엿보는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라는 말씀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요? 기회는 노리고 있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뭐 인사 시스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저희 거 싼데 뭐 이런 거죠 그냥. 그래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스타일이시네요. 되게 가볍게 내일 그냥 자료 하나 보내드리고 전화 드릴게요. 그냥 요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가려고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보면 네 투철하시네요. 약한가요 좀? 아니 좋습니다. 뭐,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투철함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이 직업정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이렇게 뭐 자화자찬하는 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주변에 혹시 정말 이 사람 직업 정신이 투철하더라 그렇게 느껴졌던 사람들 한 분씩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IT 세일즈 쪽으로 소개해주고 많이 친숙하게 도와주신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은 외국계 소프트웨어 벤더에서만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형 특징이 뭐냐면 매년 연말마다 회사에서 보내주는 인센티브 트립을 가요. 오. 뭐냐면 봤더니 그러니까 세계 지사가 있는데 글로벌에서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세일즈 성과를 내는 거예요. 매년. 와 글로벌 탑 10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님 모시고 칸쿤 가고 막 이런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은 진짜 되게 전략적으로 플랜도 세우고 저처럼 네. 본인을 팔기도 하고 주변을 연결해 주기도 하면서도 뭔가 그 되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네네. 타겟이 100인데 본인은 160, 250 막 이렇게 하고 몇 년 전에는 420%인가 했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영역을 본인이 1년 동안 후벼 파서 빵 터트린 거예요. 그 형을 보면서 아, 저 형은 진짜 태생부터 DNA가 다 영업이구나. 와 그러면 국내에서는 거의 무조건 원탑이라는 거 아니에요? 와 뭔가 다른 게 있던가요 좀? 그냥 뭔가요? 보면 남들이 그냥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이 보면 쟤는 약간 또라이인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뭐 나사 하나 풀린 것 같고 되게 좀 이렇게 그냥 막 노는 것만 좋아하고 밝기만 하고 그래서 약간 이러거든요. 친근감을 약간 유발하는. 근데 그러니까 고객과의 자리를 제가 직접 보진 못해서 근데 가끔 그 형이 진지해질 때가 있어요. 분석적일 때가 있고 전략적이어질 때가 있어요. 섹시하다. 와. 정말 너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고죠 그런 거. 그 형 집에 갑자기 한번 제가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와 예능 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BBC 뉴스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조금 연출 아닌가요? 그쵸?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 우와 이 형 진짜 대박이다.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네, 뭔가 이게 영업은 해내야 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숫자 좀 빠지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하고 뭐 100 채웠으면 저 같으면 100 채웠으면 그냥 아 좀 놀아야겠다 이럴 텐데 100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420%를 냈다고 하시니까. 예.